오늘 제목은요, 페르시아의 멸망입니다. 다니엘 8번째인데요. 성경은 거의 안 다룰 겁니다. 성경은 페르시아의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제국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아르타크세르크세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착한 아닥사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아닥사스다, 이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가 페르시아의 5대 샤한샤였죠. 1대 고레스, 2대 캄비세스 2세, 3대가 다리우스인데, 이제 다리우스가 누굴 죽였냐면 이 가우마타를 죽였잖아요. 이 가우마타는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로 나오지만 세간의 역사에서는 샤한샤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리우스, 그 다음이 다리우스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가 4대, 그의 아들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성경의 아닥사스다. 그래가지고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제20년에 엘룰월 25일에 6월 25일 날 성벽이 완공되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해드릴 것이, 에스라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닥사스다 20년이에요. 20년이기 때문에 그걸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20년 7월 1일부터 각성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자, 그래서 5대 샤한샤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롱기마누스라는 별칭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465년에 제위에 올라서 464년이 원년이었고 424년까지 약 41년을 통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6대 샤한샤가 이 크세르크세스 2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아들이죠. 근데 샤한샤가 되고 나서 45일 만에 형제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 형제 이름이 소그디아노스라는 사람이에요. 소그디아노스. 이름이 참 특이하죠. 소그디아노스.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죽이고는 7대 샤한샤가 됩니다만, 통치를 역시 1년밖에 못합니다. 또 다른 형제인 다리우스 2세에게 암살당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왕자끼리 서로 암살하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슬슬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제국의 패망, 망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41년 잘 다스려 놓고는 아들한테 줬는데, 그 아들이 다른 아들한테 죽었고, 그 죽인 아들도 1년 만에 다른 아들한테 죽었다. 자, 다리우스 2세가 8대 샤한샤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 2세의 노투스라는 별칭을 가졌는데, 크세르크세스 2세의 배다른 형제이자 경쟁자예요. 이 사람은 통치를 423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424년에 아르타가 죽었는데, 그 24년에서 3년 사이에 샤한샤가 2명이 바뀐 거예요. 되자마자 살해당하고, 얘는 1년 있다 또 살해당하고.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게 다리우스 2세다. 자, 이 다리우스 2세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끼리 서로 죽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8대 샤한샤가 다리우스 2세인데,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은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기가 다스리던 제국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역시 망조가 가깝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고,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자, 근데 이때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한 번은 들어봤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그러니까 지들끼리 얘네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크세르크세스가 침공하자 했을 때 지들끼리 연합해가지고 막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언제고, 이번에 또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스파르타랑 아테네랑. 싸우는데 이때 페르시아가요, 스파르타 편을 씁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어제의 적은 오늘의 동지다. 그래서 스파르타를 도와줘서요, 페르시아가 어느 정도 그리스에서 영향력을 확보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누구냐면은 다리우스 2세의 아들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입니다. 이 사람은 기원전 404년부터 통치를 하거든요. 그렇다는 건 아까 다리우스 2세가 423년부터 404년까지 통치했다는 거죠. 424부터 404까지 빼면은 19년이에요. 19년 동안 통치해서 이제 404년이 됐어요. 자, 이때 황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인데,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가 페르시아의 샤한샤들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페르시아를 통치한 사람입니다.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가요. 그러니까 역시 이름에는 아르타가 붙으면 좋은가 봐요. 2세가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다. 얼마나 통치했냐면 404년부터 358년까지 통치했어요. 대략 한 46년간을 통치했어요. 아까 그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41년 통치했잖아요. 그러니까 46년이면 거의 뭐 반세기를 황제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냐면은, 원래
다리우스 2세가요, 자기 이제 아내가 키루스라고 하면은 그 초대 샤한샤잖아요? 이름을 그대로 따왔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키루스라고 할게요. 작은 키루스를 후계 왕으로 밀었어요. 작은 키루스를 왕으로 세워주자 그랬더니 이 다리우스가 싫어. 나는 그냥 아르타 2세로 할 거야. 그래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가 선대왕 다리우스 2세의 뜻대로 샤한샤가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작은 키루스, 이게 한마디로 엄마의 입김이 되게 강하죠? 얘가 엄마는 나더러 황제가 될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저 형을 죽여버리자. 아르타 2세를 죽이자.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들통이 나요. 그럼 황제를 죽이려다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 죽어야겠지? 아무리 황제 집안이라고 해도. 근데 엄마가 엄청 간청을 해가지고 안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가 야 동생아 네가 날 죽이려고 했지만 내가 너 봐줄게. 저기 가서 총독이나 해. 그래가지고 이 작은 키루스를 사르디스의 총독으로 세웁니다. 참 착하죠? 아르타 2세도. 아르타 1세도 착했는데. 그럼 사르디스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어보신 분은 알 텐데 이 도시가 어딜까? 사르디스. 4대예요. 4대의 총독이었어요. 자, 근데 이 작은 키루스가 사람은 나쁜 놈은 나쁜 놈이에요. 형이 한번 봐줬잖아. 그러면 충성을 해야지. 근데 4대의 총독이 되고 나서 반란을 또 일으킵니다. 반란도 어떻게 일으키냐면은 작은 키루스를 따르는 사람들, 따르는 주변 지역과 스파르타의 후원을 받아, 도움을 받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작은 키루스랑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가 전장에서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장에서 키루스가 우세했는데 만용을 부렸는지 아르타를 죽이려고 아르타의 부대에게 뛰어들었다가 창병에게 창을 맞고는 죽어요. 2창을 맞고 사망해요. 그래서 그 스파르타가 우리 한번 작은 키루스를 도와가지고 페르시아 한번 엎어보자 했는데 황제가 될 놈이 만용을 부리다가 전사를 해버려. 그러면 걔를 도우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왕이 될 놈이 죽었어, 싸우다가. 그럼 이제 전쟁 끝났지? 그래가지고 그냥 전쟁이 아르타 2세의 승리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왕권을 지킵니다. 야, 이제 형제끼리 치고받고 계속 망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키루스를 따랐던 이오니아 지역, 이오니아라는 것은 그리스식 이름으로는 이즈미르예요. 이즈미르. 요한계시록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서머나입니다. 서머나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걸 또 진압을 잘 했어요. 그리고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의 말년에 뭐가 일어났냐면은 왕자끼리 서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아프고 늙었으니까 내가 왕이 될까? 보통은 내가 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쟤를 죽일까? 아니면 내가 죽임을 당할까? 이렇게 왕자의 나는 황제가 죽고 나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황제가 살아있을 때 서로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늙었을 때. 그래가지고 오코스라는 애가 있는데 이 오코스라는 애가 자기의 형을 죽여요. 자기의 형 이름이 다리우스인데 걔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가 어떻게 내 아들이 아들을 죽였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그 오코스라는 애를 황제로 넘겨줘요. 그래서 이 자기의 형을 죽이고 왕이 된 이 오코스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입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 이제 거의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끝이 와가요. 자,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는요, 아주 잔혹한 사람이에요. 즉위하자마자 다른 형제들을 몰살시켜가지고 반란 자체가 못 일어나도록 했던 사람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입니다.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요, 358년부터 338년까지 통치했어요. 358부터 338까지. 이때 페르시아가 그리스랑 적대 관계였어요. 근데 이 그리스와 또 적대적이었던 왕조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마게도냐. 약간 그런 비슷하죠? 여러분, 페르시아 왕조가 이 메데 왕조 소속이었지만 이 페르시아 왕조가 메데를 쳐부수고는 메데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을 먹어치우고 페르시아 대제국이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속주들 중에서 이 마게도니아 왕조랑 이렇게 서로 적대적이었는데 이때 이 그리스랑 또 페르시아랑 사이가 안 좋단 말이에요. 나랑 얘랑 사이가 안 좋으면 나랑 얘는 사이가 어떻겠어요? 좋겠죠. 그래가지고 마케도니아 왕조랑 이 페르시아랑 친했어요. 그래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가 누구랑 친했냐면은 마케도니아의 황제인 필리포스 2세랑 친했어요. 필리포스 2세. 자, 그리고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가 진짜 멍청한 짓을 하나 한 게 있는데 환관이었던
바고아스라는 사람을 기용을 합니다. 바고아스. 이 바고아스라는 사람이 계속 나올 건데 이 바고아스가 되게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바고아스라는 사람, 이 인간 때문에 페르시아가 망해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 때 기용된 바고아스가 페르시아를 망하게 하는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바고아스가요, 권력의 도취가 돼가지고 자기를 기용했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를 독살합니다. 그리고서는 실질적인 페르시아의 권력자가 돼요. 이제부터는 이제 꼭두가시를 세우겠다 이거죠. 성경 고린도 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종에게 가져야 될 그 품성 중에 하나가 충성이거든요. 충성. 근데 이 바고아스에게는 머리도 좋고 능력도 좋았는데 뭐가 없었냐면 충성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을 기용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중에 문제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뭐가 없으면 안 돼? 충성심.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죠. 회사에도 애사심이 없다. 그런 인간을 키워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렇다면서요. 뭐 은퇴한 임원들이 뭐 정보를 들고는 중국 기업에 스카웃이 된다면서요. 애국심, 애사심이 있으면 그 딴짓 하겠어요? 그럼 그 인간들이 중국을 키워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결국 중국이 돈 많이 벌겠지? 그 특허 같은 거 가지고 난리 쳐가지고 그럼 중국이 돈 많이 벌면 뭐가 돼요? 그럼 결국엔 얘네들이 군대를 많이 키워가지고 어디를 침공할까? 우리나라 침공할 거 아니야? 매국노잖아요? 돈 많이 준다고 남의 나라 적대국인데 가서 기술 팔어? 이런, 그죠? 참, 그러니까 이 기업에 기용할 때도 능력도 중요한데 이 충성심이 중요한 거예요. 돈보단 충성심이지. 자, 그래서 이 바고아스가 페르시아의 권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살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 다음으로 황제가 된 사람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4세입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4세. 이 사람의 본명은 아르세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르세스. 그래서 바고아스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제 샤한샤를 누가 세워? 황관이 세우는 거야. 나라 진짜 완전 망하기 직전인 거죠. 그래서 이 바고아스가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죽이고 제일 우유부단하고 무능한 놈을 세워요. 지가 마음대로 꼭두각시질을 하려면은 얘네가 똑똑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제일 멍청한 애를 세우는데 그게 아르타크세르크세스 4세입니다. 그러니까 3세는 똑똑한데 뭐가 있어? 내가 권력 잡을 거야. 형 죽어. 너네들 다 죽어. 나 혼자 황제할 거야. 얘가 3세였어요. 전쟁도 잘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멍청하게 걔를 기용하는 바람에 걔가 자기를 죽이고 또 걔가 자기 아들도 죽여요.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는 잠깐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 얘 딸이 나중에 재밌는 일이 일어나거든. 아르타크세스 3세의 딸. 자, 그럼 아르타크세르크세스 4세. 얘는 본명은 아르세스라는 사람인데 이 바고아스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왕입니다. 내정 자체는 아예 바고아스에게 완전히 장악됐고요. 얘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4세는요, 시대의 흐름조차 읽지 못했던 되게 어리석은 왕이었고, 이 아르타 4세 때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얘가 제일 멍청한 짓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기 아버지, 아르타 3세가 누구랑 친했어요, 마게도냐에? 필리포스 2세랑 친했단 말이에요. 힌트 하나 주면은,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 누군지 알아요?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 필리포스 3세인데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랑 마케도니아랑 친했었는데 이 동맹 관계를 누가 잘라내냐면은 이 아르타 4세가 잘라냅니다. 그래서 이 아르타 4세가요, 아빠 때부터 친분이 있었던 마케도니아와의 친분 관계를 깨고 필리포스 2세를 대적해가지고 반마케도니아 세력을 지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필리포스 2세의 적대국이 돼요. 이때 필리포스 2세가 페르시아를 침공해야겠다라고 침공 준비에 착수를 합니다. 마치 그거랑 비슷하죠. 다리우스 1세가 저 그리스를 침략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 아들 때, 2번 침공하고 잘 안 되니까 이제 그 사람 아들 때 한번 제대로 침공을 한 거랑 비슷하게 필리포스 2세가 페르시아를 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는 전쟁 준비에 들어가요. 자, 그리고 끝에 가서 이 아르타 4세가 바고아스의 마수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결국에 또 독살당합니다, 걔한테.
자, 그래서 이제 독살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4세, 그 다음으로 샤한샤가 된 사람이 다리우스 3세이고요. 마지막 샤한샤입니다. 불쌍하죠? 마지막 샤한샤. 통치도 몇 년 못했어요. 기원전 336년부터 기원전 330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페르시아는 몇 년에 멸망한다? 기원전 330년에 멸망을 합니다. 538년에 키루스가 돌아가라 라는 이 조서, 천하의 황제인 나 키루스는 조서를 내리노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셨고, 538년에 조서를 내리는데 330년, 이제 겨우 208년 지났는데 그 대제국이 망합니다. 자, 이 다리우스 3세 코무만누스가 본명이에요. 코무만누스가 본명인데 다리우스 2세의 증손자입니다. 마지막 샤한샤고요. 선왕인 아르세스의 먼 친척이었던 사람이에요. 왜 먼 친척이었던 사람인데 샤한샤가 됐을까? 이 바구아스가 황제 혈통에서 제일 멀리예요. 그렇다는 건 또 이거하기가 좋아서. 처음에는 아들 중에서 제일 멍청한 놈을 이걸 했는데 이놈도 객이니까 이제 독살을 했잖아. 아들 중에서 고르면 안 되겠어. 멀리 있는 친척 중에 골라야지. 그래가지고 고른 애가 다리우스 3세예요. 다리우스 3세는 역시 바구아스에 의해서 샤한샤가 됩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3세는요, 이걸 알잖아, 꼴을. 나 다리우스 3세 하니까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다리우스 대제 1세는 진짜 훌륭하고 대왕이었는데, 2세는 뭐, 그렇다 쳐. 3세가 제일 불쌍해. 왕이 되자마자 바구아스의 마수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구아스가 머리가 좋잖아.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독살하려고 했는데, 다리우스 3세가 독살하려는 음모를 사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독배를 네가 마셔보시죠 해가지고 바구아스에게 강제로 먹이게 해서 바구아스가 결국 지가 하려던 독배를 지가 먹고는 죽습니다. 나쁜 놈, 그지? 아르타 3세 때 기용돼가지고 아르타 4세 망치고 다리우스 3세까지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다니엘이랑 정반대의 놈이에요. 정반대. 다니엘은 딱딱딱 해서 고레스까지 섬겼는데 얘는 아르타부터 해가지고 나라를 갉아먹는 진짜 이 십상시 같은 애들이죠. 자, 그래서 바구아스를 죽였지만 이미 나라의 정세와 흐름은 약해질 때대로 약해진 거예요. 결국에는 334년에 필리포스 3세가, 즉 알렉산더 대왕이요, 334년에 쳐들어옵니다. 페르시아를.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요, 연승을 계속합니다. 그라니코스 강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고요.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제 언급되는 길리기아까지 침공을 해서 점령을 합니다. 333년에 다리우스 3세가 대군을 모아서 출전했지만요, 또 패합니다. 이수스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요, 왜 대왕이라고 불리냐면은 전쟁에선 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고레스 2세도 강한 왕이긴 했고 다리우스 대제도 마찬가지지만 제 생각에 전투력 자체는 알렉산더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진짜 전투력만 끝판왕이에요, 이 알렉산더가. 자, 이때 이수스 전투에서 대패했을 때 333년에 이때 다리우스 3세의 어머니와 다리우스 3세의 처자식들이 알렉산더 대왕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와 아내와 자식을 뺏겼다는 거는 이제 전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족을 다 뺏겼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 그래가지고 다리우스 3세가 동맹하자, 휴전하자, 동맹하자라는 편지를 수차례 보냈어요. 하지만 다 씹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리고 동맹을 맺으면은 이제 이 이란 수사의 유프라테스 건너편에 이 모든 이 광활한 땅을 너에게 그냥 주겠다. 무시합니다. 거절합니다. 나에게 딸이 있다. 나의 딸을 너에게 주겠다. 거절합니다. 다 거절하고는요, 결국에는 수사로 진격을 합니다. 수도로. 그래서 다리우스 3세가 이제 마지막 전투 지역인 이제 지금의 이라크의 모술 지역에서요, 알렉산더 대왕과 전투를 하다가 또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대패하여서 도망을 가던 도중에 이 바구아스가 문제예요. 이 바구아스의 친척이자 다리우스 3세의 군사령관이었던 베소스. 그러니까 이놈은 지가 돈 먹고 죽을 때도 여기저기에다가 지들 사람을 깔아놓은 거예요. 다리우스 3세의 사령관이었던 베소스에게 다리우스가 잡힙니다. 어처구니 없게 되죠? 그래가지고 3세를 이 베소스가 죽여요. 지가 장군이면서 지네 나라 황제를 죽인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이죠. 배신. 그래서 샤한샤가 군 장관에게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해버립니다.
바고아스의 친척이었던. 그러니까 나쁜 놈들은 다 피가 같은가 봐요. 자, 그리고 이 알렉산더, 여러분 알렉산더 성격이 어때요? 잘못했다 동맹하자 싫어. 땅 반 줄게 싫어. 내 딸이랑 결혼해 싫어. 이 알렉산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 생각에 알렉산더는 전쟁광. 그죠? 나는 왜 사냐? 전쟁하려고. 왜 살아요? 그럼 땅 끝까지 내 거 만들려고.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전쟁이 이 사람의 존재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리우스가 죽었잖아요. 알렉산더의 병사들이 다리우스의 시체를 발견해가지고 다리우스의 시체를 알렉산더에게 보여줍니다. 꼭 그거 같죠? 사울왕이 전쟁하다가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보고를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다리우스 3세의 시체를 본 알렉산더가요, 되게 절망을 합니다. 왜냐면 생포하고 싶었는데. 그죠? 꼭 게임하면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평생의 목표가 페르시아를 침공해서 다리우스를 생포하는 거였는데 죽었잖아. 낙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이 다리우스 3세의 손에 있던 그 황제의 인장을 알렉산더가 가졌고요. 다리우스 3세의 시체를 페르시아의 수도인 페르세폴리스가 이 에스더의 왕 때의 그 스크세르크세스가 열심히 궁전을 건축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때에 완공을 하거든요. 페르세폴리스를요. 거기로 다리우스 3세의 시체를 가져가서 역대 샤한샤들의 무덤에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되게 재밌어요. 전쟁 광이고 무자비하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또 멋진 구석이 있어요. 자, 이리하여 330년의 페르시아 제국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다리우스를 죽인 베소스, 얘는요 지를 스스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5세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리우스가 사고사로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나한테 하는 말이 네가 샤한샤 해라 이러고 죽었다 라고 소문을 퍼뜨려가지고요 자기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5세다 이러면서 주장을 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을까? 베소스를 쫓아갑니다. 알렉산더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없죠. 결국 잡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부하인 스피타메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포돼가지고 알렉산더한테 끌려가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베소스를 어떻게 했냐면은 코와 귀를 잘라버리고 자기가 죽였던 다리우스 3세가 죽었던 장소에서 걔를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리우스 3세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적장이지만 훌륭하다라고 했는데 네가 내 감히 목표를 없애버려? 너 죽어. 이렇게 한 거죠. 자, 제가 이제 좀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330년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329년에 베소스를 처형을 하거든요. 진짜 평생의 수건이었죠. 아버지의 수건이었어요. 필리포스 2세의 수건이었던 페르시아를 점령하는 거를 아들이 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알렉산더가 324년에 자기가 포로로 잡았던 다리우스 3세의 딸 트샤테이라 2세와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사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합니다. 재밌죠? 자기가 사로잡았던 다리우스 3세의 딸 트사테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기가 사로잡았던 다리우스 3세의 선임인 아르타 4세의 선임이 아르타 3세잖아요. 아르타 3세의 막내딸인 파리사티스 2세와 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에겐 3명의 와이프가 있는데 그 중에 둘째와 셋째가 페르시아의 황녀예요. 황녀. 이 사람도 재밌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포로로 잡은 여자를 결혼을 한다.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가요, 왜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가 강해졌는지 여태까지 로마 시대도 영향을 미치는데 왜 그러냐면은 알렉산더는 동서 문화를 융합을 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융합의 가장 결정체가 뭐냐? 결혼인 거예요, 결혼. 그러니까 자기가 정복한 민족의 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문화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문화를 섞어가지고 융성시킨 이게 헬레니즘이 된 거예요.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는 어때요? 낭만적인가요? 슬픈가요? 페르시아 제국처럼 정말 좋은 제국이 유대인들 역사에 없는데 이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참 마음이 슬퍼요. 페르시아 제국 지금까지 있었으면 관광도 갔을 텐데. 자, 근데 이제 그 또 딸들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내가 되었다. 뭐 슬프지만 아름다웠던 이야기. 자, 그럼 이제 성경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짧습니다. 다니엘서 8장을 가면요.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의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래서 벨사살 왕 3년에 봤던 환상이 요구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니까 나보니두스, 이제 들은 지 가물가물하죠? 나보니두스가 나 달의 신 섬길래 하면서 바벨론을 떠나가지고 테이마에 가서 기거하기 시작한 게 549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벨사살이 섭정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한 게 549년. 549년부터 539년까지 통치하다가 이제 구바르 장군에게 처형을 당하죠. 549년. 그럼 원년은 548년. 그리고 548, 7, 6. 벨사살 왕 제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자, 120년 뒤에 일어날 환상을 봅니다. 뭐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왜냐면 페르시아의 귀족이니까 다니엘은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 을레강변에서이니라. 이 을레강변은 수산성을 흐르던 수로예요.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 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뿔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20절, 8장 20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을 설명을 해줘요. 8장 20절. 네가 본 바 두 뿔 가지 춘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라 라고 하면서 이 양의 정체를 설명을 해줍니다. 자, 다시 3절로 들어와서 내가 눈을 들어 강가를 봤는데 숫 양이 한 마리 있었는데 뿔이 두 개였어요. 근데 두 뿔이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는데 그 긴 뿔이 나중에 났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뿔이 뭐지? 뿔이 뭘 상징한다? 왕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왕권, 권세.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페르시아가 주변 지역을 다 점령하고 대제국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하나에 엄청난 뿔이 하나가 있어요. 그 숫 염소가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강가에서 봤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여기까지요. 그럼 이건 이제 환상을 풀어주면은, 자, 두 뿔 가진 숫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대제국이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 메대 제국이 먼저 있었던 큰 나라였지만 이 메대를 점령한 게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란 말이에요. 자, 뿔 두 개가 다 길었는데 그 중에 더 긴 것은 나중에 난 거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긴 뿔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걸 당할 자가 없었고, 그러니까 대제국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 짐승에 구할 자도 없었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졌다. 그러니까 대제국은 엄청나게 전성기를 이루었다. 근데 갑자기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가지고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뿔 사이에는 한 엄청나게 강한 뿔이 있는데 이 염소가 두 뿔 가진 순양, 내가 봤던 그 강가에 있던 양에게로 달려가서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그러니까 평화협정하자, 싫어. 땅 가질래? 싫어. 그러면 내 딸이랑 결혼할래? 싫어.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선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선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 순양이 땅에 엎드려지고 짓밟혔지만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누가 알렉산더를 막겠냐 이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559년에 메대의 봉신으로서 페르시아를 통치하기 시작했지만 훗날 자기 할아버지인 아스티아게스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549년에 메대를 정복하고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했죠. 자, 그런데 6절, 7절에 숫 염소가 와가지고 숫 양에게 달려들었는데 숫 양은 대적할 힘이 더 이상 없었죠. 즉 다리우스 3세 때에는 이미 페르시아 대제국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가지고 알렉산더 대왕과 싸울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 결국에는 이 페르시아 대제국이 숫 염소에게 밟혀가지고 멸망을 당하죠. 이렇게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가 이게 페르시아의 운명이에요. 단 5절만은 끝납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사야 40장을 보면요.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자, 12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절로 산들을 막대절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들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누가 그를 가르쳤으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누가 여호와의 영을 가르쳤느냐? 없다. 누가 여호와의 상담자가 되었느냐? 없다. 누가 그를 여호와를 가르쳤느냐? 없다. 그가 누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없다. 보라, 여호와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에 있는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통에 물 부으면 부은 통에 물방울이 남아요, 안 남아요? 그 남은 물방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나요? 여러분 물 다 마셨어? 그러면 몇 방울 남잖아요. 그거 생각해요? 안 남죠? 그 신경도 안 쓰는 물방울이 열방들이라는 거예요. nations. 온 나라들이 여호와에겐 그렇게 여겨진다. 그리고 저울을 다는데 저울 가지고 이제 옛날 사람들 무게를 재는데 저울에 여기에 티끌이 하나 있는 거예요. 티끌 있네? 이거 치워주고 다시 재시죠? 이러나요? 그죠? 고기 딱 달아줄 때, 전자저울 위에 전 사람이 달았었던 깻잎 쪼가리가 들어있다. 이거를 빼자. 그거 티끌을 빼자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여호와의 눈앞에서는 열방이 그 티끌 같다.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에서 백향목 다 가져오잖아요. 성전 짓고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거기에 들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처럼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그의 형상을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 말씀이 계속 이 다니엘의 그 꿈속에서 다니엘서에서 흘러가는 내용이에요. 지금 다니엘은요, 벨사살 제3년에 어떤 환상을 봅니다. 수산성의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전성기, 즉 고레스 2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환상을 봐요. 페르시아가 전성기를 거쳐서 힘없이 약해져가지고 터무니없이도 알렉산더 3세가 대왕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환상을 봅니다. 제국의 스토리를 봐요. 자, 그래서 기원전 546년 벨사살 3년 다니엘 8장 1절 다니엘의 예언대로 페르시아는 기원전 330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7절이었죠? 염소가 들이받는데 그 염소로부터 그 양을 구할 자가 없었다. 그 긴 두 뿔 가진 양이 결국에는 짓밟혀 죽었다. 그 긴 두 뿔, 전 세계를 다스렸던 그 양이 염소에게 짓밟혀 죽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